이제 다들 제 선배니까 저는 올해 60입니다. 60이고 지난 지방선거 때 부산신 갑의 시의원으로 제가 출마한 경험이 있습니다. 현재는 제가 주 한 9명의 영상안에 사무처장으로 지금 있습니다. 그리고 현재 국힘당의 당원으로서 중앙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하고 이제 뭐 공천이라는 문제가 남아 있으니까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. 제가 읽어본 책은 전 강원대 교수로 민경국이라는 분입니다.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제가 읽어봤습니다. 이 책은 이제 제가 자유시민 학교 2기 출신인데 이제 최 총장님 소개로 이 책을 제가 접하게 됐는데 아주 제가 유익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읽기도 했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읽은 거 말씀도 드리고 또 이 책은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린 겁니다. 먼저 이 책은 첫 번째 머리말에서 민주라는 그 단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민주라는 말이 과연 옳고 좋은 말이기만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또 기술을 해놨고, 그 다음에 그럼 민주주의의 개념, 본체는 무엇이냐, 이상에 대한 게 2부에 있습니다. 그 다음에 3부에는 그 민주주의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하고는 다르게 왜곡돼서 우리들에게 알려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경각심. 거기 보면은 이제 뭐 진보 민주주의, 사회 민주주의, 각종 민주주의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오늘 소개할 부분이 사회 민주주의라는 걸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4부에서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놨습니다. 그 다음에 5부에서는 민주주의가 처음에 태동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져서 많이 타락됐고, 그 다음에 입법을 가지고 국민을 통제와 규제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6부에서는 이 입법권을 제한을 함으로 해서 우리 자유와 민주가 과연 조화롭게 할 수 있느냐, 어떤 걸 통해서 할 수 있느냐라는 걸 기술한 부분입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맺는 말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1987년도에 개정된 이 헌법이 과연 2021년에도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. 제가 그 안에 내용은 제가 조금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 노트북에 정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실례를 좀 하겠습니다. 먼저 그 머리말에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민주와 비민주, 민주와 반민주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데, 민주라는 말은 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니까 다 좋지 않습니까? 그런데 실제 보면은 민주라는 게 그래 좋은 게 아닙니다. 보면은 분배, 복지의 확대, 그다음에 친노동정책, 종업원과 지주의 동질성, 동등성, 뭐 이런 게 사실은 민주적이라고 하지만 반대로 비민주나 반민주를 보게 되면 감세, 규제 완화,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, 친시장 정책, 이런 걸 보면은 반민주나 비민주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민주라는 개념은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진보, 보편적 복지의 평등, 비례 등과 같은 의미로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선출된 이 정치인들에 의해서 부패되고 집단 이익이고 인기 영합적인 정책, 그 다음에 편가르기, 과도한 입법과 규제 등으로 이 믿음이, 민주라는 믿음이 상실되고 반대로 우리 자유는 계속 쪼그라들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시민으로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민주주의라는 게 서유럽에서 발달된 제도입니다. 그 중에서 스웨덴하고 독일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. 이 두 나라는
실패 사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첫 번째는 이 스웨덴인데 유럽에서 가장 늦게 출발했지만은 가장 큰 산업화를 이룬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. 1960년도 초에 오게 되면 세계 3위의 소득이 높은 나라로 우뚝 서게 됩니다. 다양한 이제 성공 요인을 보게 되면은 사유재산을 인정한 것, 그 다음에 수출입의 자유화, 유연한 노동시장, 고용과 해고의 자유가 되겠죠. 그 다음에 활발한 기술교육. 이 네 가지는 결국은 정부의 개입이 아주 최소화였을 때 가장 소득도 좋고 발달이 잘 됐습니다. 그래서 그걸 성공 요인으로 보는데 그 이후에 이제 친노동 정책이라든지 관대하고 방만한 복지, 그 다음에 높은 담세율 이 세 가지 문제로 인해서 성장률이 1%대로 추락을 합니다. 그래서 저성장이 쭉 되고 국민들은 피로한 삶을 또 영위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독일 사례를 보게 되면 히틀러가 몰락한 후에 1940년대부터 1970년대 초까지 아주 괄목할 만한 발전을 가져옵니다. 역시 이 성공 요인을 보게 되면 사유재산 인정, 그 다음에 자유시장 경제, 그 다음에 합리적 소득 분배와 복지 정책, 그 다음에 낮은 정부 지출과 낮은 조세 부담률. 세계 경제 자유주의가 그때 당시에 7위였습니다. 연평균 성장률이 8%, 그 다음에 실업률은 1% 내외였는데 70년대 초부터 또 친노동 정책, 지나친 복지 정책, 평등주의 교육으로 인해서 1% 저성장률과 12%대의 실업률로 또 고통의 긴 터널에 들어가게 됩니다. 그걸 이제 해결한 사람이 지금 메르켈입니까? 그때부터 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이걸 놓고 보면은 자유가 우리에게 주는 그 어떤 확장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제가 그 지난 선거 때 나왔고 또 앞으로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. 우리가 실제 정치 활동이나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하지만 지방자치에 대한 그 지식은 우리 일반인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력시 의원이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10명 중에 아는 사람이 두세 명밖에 없습니다. 안타까운 일이죠. 교육이 덜 돼 있고 또 사는 게 바쁘고 하다 보니까 관심이 덜해서 이제 그러는데 이 역할도 역시 우리 시민단체의 역할이 커야 된다고 봅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시의원이 하는 일을 말씀드리자면 시 조례제정이라든지 예산 심사 승인, 시 예산이 되겠죠.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, 그 다음에 인원이나 청원 접수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예산 심사 승인하고 행정사무감사겠죠. 그런데 우리 일부 그 시의원들이 또는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게 조례의 제정 입법을 누가 많이 했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을 따지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. 실제 조례라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이나 영의 하위 개념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그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. 그런데도 신문이나 그 시의원의 어떤 활동 이런 걸 이 조례 제정 그 개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차라리 예산 심사나 승인에 있어서 좀 그 꼼꼼하게 챙기는 사람들이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. 그 다음에 이제 방만하고 그 좀 게으른 공무원들을 찾아내서 적재적소하게 재배치한다든지 또 책임을 묻는다든지.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일이지만은 우리 민원인들을 상대로 한 그 민원을 성심성의껏 해줄 수 있는 그런 진정성을 가진 사람이 구의원이나 시의원이 돼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그 보통 이 부산 같은 경우는 그 시의원 같은 경우는 한 5,800만 원 정도 연. 그다음에 구의원 같은 경우는 한 3,800에서 한 4,000 정도. 하다 데는 문제가 없을 거로 봅니다. 우리 그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시의원이 47명입니다. 그 비대가 5명이고 지역이 42명인데
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47명 중에서 42인가 3명이 민주당으로 지금 안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일인데, 물론 또 우파가 또 집권을 하게 되면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줄도 모릅니다. 그러나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행태가 아니라고 보는데,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시민들이 편안하고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초의원 같은 경우 구의원 되겠죠. 지역구가 157명입니다. 그래서 비례대표가 25명이고, 지역구가 157명, 비례대표가 25명 해가지고 합이 182명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부산의 가장 기초적인 민의를 대변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사람들의 역할을 좀 잘했으면 좋겠고, 저는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공직에 뭐 선출이 된다 그러면은 그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거의 소비 도시로 전락을 했습니다. 아까 이제 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해상 도시 같은 경우는 참 매력 있는 건데, 예전에 누구 시장 때가 한번 안시장 때 한번 그렇게 됐는데, 저도 사실은 이 부산이 문화나 예술 관광으로 살아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제가 지난 선거 때도 마찬가지로 문화관광, 빛나는 문화관광 도시라는 캐치플레이즈를 제가 걸고 나왔는데, 앞으로도 이 부분이 저는 부산이 살아날 방법이 아닌가. 특히나 손을 보고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저는 만들면은 관광객을 끌어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리고 우리 그 당협위원장하고 이 연결고리가 약한 사람들은 이 공천받는 데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앞에 대통령도 그랬고 지금 현재 대통령도 그랬지만은 이 지방자치단체의 시의원, 구의원 같은 경우는 공천권을 중앙에서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 이제 말은 표면적으로는 경선이지만 또 안에 들어가 보면은 또 경선이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 구의원이나 시의원은 사실은 생활 정치인들입니다. 무슨 거창한 그대 담론을 가지고 나라를 꾸미겠다고 이런 게 아니고 생활 정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, 특히나 우리는 봉사자다. 그리고 우리는 심부름꾼이다. 저는 뭐 국회의원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만, 그 사람들이 워낙 포장을 잘해가지고 뭐 우리들하고는 생각이 아주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또 불만인 게 뭐냐면, 오전에 제가 우리 총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, 나는 공직자들이 왜 이렇게 대우를, 우리 일반 시민들이 심부름꾼인 사람들이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. 자기가 봉사를 하겠다고 나오면 자기를 사실은 던져야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된다면은 4년만 하고 말 생각입니다. 그 생각으로 해야 제가 눈치 안 보고, 위에 뭐 밑에 안 보고 저는 앞은 보고 가겠습니다.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